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웹툰 하면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발표하는 만화를 일컫는데요. 우리 지역 청주에서 이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시무도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 부부의 작품이 몇 해 전 부천 만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심흥아, 우영민 웹툰 작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심우도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웹툰 작가라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작가님, 이 심우도가 어떤 의미인가요? 심우도는 심흥아와 우영민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실 심우도라는 그림이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소를 찾아서 길들이는 것에 비유한 그림인데 그 뜻이 참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 성씨가 또 마침 딱 심우여서 심우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콘티를 짜고 있고요. 남편 우영민 작가는 제 콘티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우도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린 만화를 직접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도 될 텐데 이 심우도라는 필명을 지어서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심흥아 작가는 2008년부터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출판 만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반면에 저는 이제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영업사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약간 적성에 안 맞아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술도 잘 못하는데 술도 많이 마셔야 하고 그래서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심흥아 작가가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무 몸 망치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가보자 이런 권유를 해줘서 심흥아 작가 책을 출판하고 있던 이제 만화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 출판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이직을 준비할 때가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심흥아 작가가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일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팀을 꾸려서 한번 웹툰을 그려보자. 그래서 심흥아 작가도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이랑 약간 다르게 이제 새로운 색깔의 작품을 준비하고 저도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이제 웹툰을 시작하게 돼서 새롭게 필명으로 심우도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심흥아, 우영민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 지역 청주에 엄청 유명한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들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만화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심우도 부부의 작품인데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 우드커니의 첫머리를 조금 보고 왔는데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또 이 작품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우드커니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예요. 30대 젊은 부부가 치매가 온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겪는 이야기를 만화에 담았는데요.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진행되고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뭐 겪는 다양한 일들, 느끼고 깨닫게 된 것들을 만화에 담았어요. 사실 처음 만화 기획할 당시만 해도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매가 온 아버지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일상을 소소하게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 상태가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깊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만화에 담아봤습니다. 네. 이 작품이 1,4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인 것 같은데요. 우 작가님, 먼저 이러한 반응을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독자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저희가 준비를 할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재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화가 사실 굉장히 담담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밋밋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어떤 현실감들이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더 좀 깊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작품 본 뒤에 뭐 댓글이나 여러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이렇게 본인들 부모님께 만약에 치매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평소에 부모님께 치매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작품을 읽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 뭐 어떤 당혹감이나 어떤 좌절감, 그리고 어떤 애틋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이제 독자분들도 본인의 부모님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창작자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 작가님께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혹시 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환자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에게 먼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아버지와 다퉜던 일이 가장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치매 환자들이 보통 이제 뭐 폭력성이 있는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말이나 행동이 평소와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아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마주하면 순간적으로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 상태가 더 악화되고 그 상황이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항상 후회해요. 이거를 그 아버지를 잘 달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뭔가 그 불난데 제가 불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치매 환자분들의 인지 상태가 거의 뭐 4, 5살 아이 수준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낮아진다고. 근데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다 저도 이제 다 까먹고 그 뭐 말이나 이런 행동들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하는 말이지 행동이지 하는 거를 빨리 깨닫고 그 뒤에 있는 원래 나의 아버지, 내 가족의 모습을 잊지 않으면 좀 싸우고 다투는 일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보호자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은 요양시설에 모시게 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많이. 그래서 너무 상황이 급격하게 빨리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준비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혹시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면 미리미리 이제 언젠가 나중에는 요양시설에 모시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제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정보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많은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우드커니 작품의 전편을 다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 외에 그동안 발표했던 대표적인 작품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시무도라는 이름으로 팀을 꾸려서 이제 처음 발표한 작품은 카페 보문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당시에 심흥하 작가가 카페를 실제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약간의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섞어서 이제 이야기 살을 붙여서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는 어딘가 좀 비현실적인 카페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했던 만화였거든요. 당시에는 약간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진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연재가 돼서 좀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드커니 작품을 하고 이제 그 마무리 지을 때쯤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 육아에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 웹툰 주간 연재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잡지에 다시 지면 연재로 월간 연재를 하면서 마음바다라는 작품을 연재를 했는데 그 작품은 13살 소년이 꿈속에서 이제 자기하고 똑 닮은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하고 마음을 꿈속에서 주고받으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현실에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올해 초에 이제 다시 웹툰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요. 저희가 아이 낳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제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만화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책 작업도 마무리가 거의 다 돼서 이제 곧 책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작품의 소재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거리를 좀 공감을 얻을 수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만화가 보통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문학으로 치면 소설보다는 에세이 쪽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도 이제 제 기질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것보다는 좀 주변을 관찰하는 거나 뭐 일기를 쓰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느껴지는 것들이나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제 별거 아닌데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바로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모들이 이제 나중에 만화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했던 작업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제 경험을 가지고 만화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 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섬세해지고 그래서 독자분들도 그걸 보면서 더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보다는 직접 겪은 일에서 좀 진정성이 더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만화로 하다 보면 계속 되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저는 끄집어내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시 정리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작업이 굉장히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심리적인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담받을 때처럼 제가 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다시 그걸 또 정리해서 쓰고 또 다시 또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경험만큼 특별한 소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인께서 줄거리를 잡고 난 후에 남편분께 바통을 이렇게 넘기는 셈인데요. 우리 우 작가님, 이렇게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기고 만화를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새로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심흥하 작가가 저한테 스토리나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그림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야기하고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냐보다는 얼마나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하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체를 심흥하 작가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시간 싸움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심흥하 작가가 콘티를 짜서 저한테 넘겨주는 족족 저는 바로 이제 원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흥하 작가가 콘티를 넘겨주면 바로 이제 디지털 작업으로 이제 캐릭터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배경 스케치한 다음 채색하고 거기에 말풍선 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웹툰은 세로로 볼 수 있게 이제 길게 편집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하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다시 또 심흥하 작가랑 최종적으로 수정 사항이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수정한 다음에 넘겨야 이제 마감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일주일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마감을 맞춰가면서 둘이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는 펑크 안 내고 둘이 성실하게 잘 작업해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 작가로 활동할 때 좋은 점도 굉장히 많겠지만 반면에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심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작업실이 따로 없어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업실이 없는 작가분들 주변에서 보면 이제 집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많잖아요. 집중하기 어려운, 이렇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도서관에 간다든지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집중이 안 돼서 집에서밖에 작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둘 다 그런 스타일이라 각자의 방에서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 한 지붕 아래 24시간 붙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답답하지 않냐, 예, 그리고 뭐 싸우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다행히 이제 큰 갈등 없이 예,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으로 같이 활동할 때 처음에는 남편이 거의 저에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아마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고마운데 아마 이제 남편은 만화 작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거의 10년 차 가까이 됐었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뭐 제안하거나 요구하거나 수정하는 거에 거의 다 맞춰서 작업을 항상 해줬어요. 그래서 별로 갈등 없이 해왔고 지금은 이제 같이 작업한 지가 벌써 한 7년 차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성격도 잘 알고 스타일도 작업 스타일도 알고 뭐 서로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작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큰 갈등은 없는데 굳이 한 가지 애로사항을 꼽으라면 제가 이제 콘티를 짜고 남편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제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많이 나온다든지 장면에 뭐 배경이 아주 복잡해진다든지 하면 이제 남편이 그림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 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제가 다시 배경도 조금 단순화시켜서 남편이 너무 그림 그리는데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도록
예, 조금 제가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해가면서 예,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이제 조금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면. 근데 남편도 겉으로만 그러지 이제 어쨌거나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장면이면 네, 괜찮다고 하고 예, 잘 해주는 편이에요. 네, 옆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우리 심 작가님께서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 작가님께서는 부부 작가로 활동할 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점수를 뗄 수 있는 기회니까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많으세요? 예,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작업도 같이 하고 뭐 집안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생활 전반이나 뭐 일이나 모든 걸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힘든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알고 배려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부족한 건 심흥아 작가가 약간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심흥아 작가가 힘들어하는 건 제가 조금 더 해주고 뭐 하면서 둘이 약간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둘이 굉장히 잘 맞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업 면에서는 저희 둘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뭐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우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뭐 최근에는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서로 평등하게 뭐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약간 허심탄회하게 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작품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을 가리켜서 따뜻한 웹툰을 그리는 작가라고 하던데요. 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좀 대접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웹툰 작가 부부 심흥아, 우영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만화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웹툰 작가가 젊은 세대들한테는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심흥아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이 웹툰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8년에 우리 선아라는 출판 만화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웹툰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만화가 좀 자전적인 이야기여서 좀 상업적인 재미가 없었고 대중성도 조금 부족한 그런 만화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툰이라는 거는 이제 독자들의 취향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를 보길 원하니까 제 만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감 같은 것도 일주일에 이제 마감을 혼자서 글그림을 다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못 냈는데요. 그 당시에 출판 만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출판 만화만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항상 다른 일을 해야 했고 다른 일 하면서 짬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힘들어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웹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웹툰 시장이 또 점점 커지면서 많은 이제 독자분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남편과 같이 하면서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은 나도 만화가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영민 작가님,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로 이 웹툰 작가를 꿈꾼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정식적인 루트로 뭔가 작가 데뷔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림 작가인데 그림을 엄청 잘 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말씀드리기가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게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쪽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림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웹툰 작가로서 제일 중요한 자질은
약간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자질이랑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또 영화나 이런 것도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으신 뒤에 그리고 그림은 뭐 최고로 잘 그리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에 잘 어울리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연습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이제 양쪽으로 그림과 이야기 둘 다 공부를 하시면 좋은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웹툰 작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심 작가님.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열려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웹툰 플랫폼에 이제 자기 작품을 심사를 받고 정식 연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작가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문턱이 조금 높은 네.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도 요즘에는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화를 쉽게 선보이고 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또 정식 연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학과나 학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사실 저희 둘 모두 만화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원한다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된 조언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두 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 작가님, 요즘 두 분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완결 지은 나의 꼬마 선생님이 이제 책 작업도 마무리가 돼서요. 곧 있으면 책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연말에는 그 책 홍보하고 판매도 하면서 다음 이제 작업 구상을 할 것 같거든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까 둘이 아이디어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얘기 속에서 어떤 소재를 찾아내서 또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연말에 열심히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정해지면 내년쯤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 만화대상 수상 이후 정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 우 작가님, 앞으로 또 어떤 웹툰 작가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사람 냄새 나는 작품을 하는 그런 작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작품이 약간 밋밋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많은 작품을 계속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락거리로서의 휘발성 강한 그런 만화가 아니라 약간 읽고 나면 생각할 거리도 있고 마음에 좀 남는 게 있는 그런 작품을 꾸준히 하는 그런 작가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툰 작가로서 우리 심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궁금하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어서 해주시죠. 작가로서 목표라면 저는 항상 그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좋은 만화를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만화를 보신 독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저희 만화 보고 나면 이제 마음 편안해진다, 따뜻하다, 위로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이제 작업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사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만화 그리기 참 잘했다, 보람되고 뿌듯하다, 네, 이런 느낌 항상 받고요. 네, 저희 만화 항상 찾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심응아, 우영민 부부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 유명한 웹툰 작가와 우리는 청주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작품에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웹툰 작가 심우도의 이웃과 또 독자로서 앞으로의 행복 응원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